중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공장이 도산하며 임금 체불이 빈번해졌고 이에 따른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민생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요. 특히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빈곤층은 급격히 늘어나 사회 불안 역시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미흡했고 결국 체제 자체가 큰 위기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생존의 위협에 시달립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공장으로 모여 시위를 벌이고 격한 충돌 끝에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은 현실 그 자체입니다. 공장 주인들은 도주하거나 기계를 팔아 임금 체불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이 방법이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합니다. 노동자들은 길거리에서 절규하며 자신의 권리를 호소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시장도 무너지면서 15kg로 돼지 한 마리가 3만 원에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설 명절을 앞두고 판매 부진이 심화되면서 수많은 농가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슬픈 농부들의 표정과 버려진 농장 풍경은 이 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유명 신발 회사인 금디가 도산하며 모든 직원이 해고되고 공장 앞에서는 체불 임금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노한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은 사회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죠. 거리 상점들은 옷더미로 가득 차 있지만 손님 없는 폐쇄 상태입니다. 중국의 시장은 사람들로 붐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경제 침체가 진행 중이라 판매는 멈췄습니다. 이 모습은 거대한 경제 위기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대련에서는 40대 남성이 3개월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거리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고단한 얼굴에 간절함이 묻어난 그의 모습은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해방광장에는 일자리를 기다리며 모여든 많은 실업자들이 벤치나 바닥에 앉아 지쳐있고 낡은 건물과 우울한 회색 하늘이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어줍니다.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 흔히 노루라고 불리는 젊은이들은 미래가 막혔습니다. 공무원 퇴직 연령보다 훨씬 젊은 이들도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세대 간 격차는 심화돼 사회 불안 요소가 되고 있어요. 어두운 미래가 기다리는 듯한 디스토피아적 분위기 속에서 세대 갈등과 극적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여성은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거리에서 물건을 팔지만 엄격한 길거리 장사 단속에 쫓기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도시의 차가운 현실과 그녀의 슬픈 표정은 바로 그 현장의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배달과 택시의 일자리는 이미 포화 상태로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유망한 업종이라 몰렸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버둥거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워 아이를 먹이고 겨우 생계를 꾸리는 모습도 현실입니다. 공장 도산으로 임금 미지급이 일상이 된 그들은 회색빛 거리에서 절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으며 굶주린 아이들과 함께한 절망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폭동이 발생할 경우 중국 경찰과 특수부대는 즉시 진압에 나서며 과거의 대규모 폭동도 하룻밤 만에 제압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이처럼 사회 불안이 터질 조짐은 늘 긴장감을 더합니다. 관광지조차 이제사선 도시에서는 상점이 문을 닫고 황폐화가 진행 중입니다. 번영하는 대도시와 달리 지방은 인적이 끊기고 폐쇄된 가게와 먼지 쌓인 간판, 버려진 차량이 줄지어 있는 황량한 풍경은 디스토피아적 현실을 상징합니다. 잿빛 하늘 아래 고독함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중국은 자살 통계를 공식 발표하지 않지만 실제로 한국보다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높은 다리 난간에 선 남성이 바람에 흔들리며 극한 선택을 하는 모습은 충격적이고도 리얼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절망이 깊은 사회 분위기는 더욱 암울합니다. 대학생과 퇴역군인, 농민공 등 수많은 인구가 대규모 실업에 직면하며 노동시장은 붕괴 직전입니다. 회색 도시의 혼잡한 거리에서 군중들이 절망한 표정으로 시위를 벌이는 모습, 노동자가 부서진 톱니바퀴, 깃발을 흔들며 절규하는 장면은 사회의 갈등과 긴장을 극대화합니다. AI 도입으로 구글, 바이두 같은 대기업들은 대량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상점들의 하루 매출도 겨우 2만 원 수준에 머무르며 경제는 완전히 얼어붙었죠. 거리에는 해고된 직원들이 방황하며 화면에는 절망을 상징하는 숫자가 떠오릅니다.
간호사 채용 공고에서는 120cm 미만, 신장 제한 같은 터무니없는 조건이 붙으면서 지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지원자들 때문에 선별이 지나치게 엄격해진 것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40대 이상은 창의직 대신 하숙집 관리 같은 관계직에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3, 4선 도시에서는 절도 사건도 급증하며 사회 불안이 점점 고조되고 있죠. 유튜버들은 상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의 화려한 모습만 보여주며 중국 전체가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제 지방 도시들은 빈곤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참혹한 현실을 드라마틱하게 폭로하는 다큐멘터리가 필요합니다. 외국 기업들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로 빠르게 이전하고 있으며 미국 자본도 중국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본 유출은 동남아 경제의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성장 둔화와 우려를 현실로 만들고 있죠. 일본 기업들은 자국 내 생산으로 전환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련된 공장 라인에서 정교하게 제품을 조립하는 모습과 일본 국기, 브랜드 로고가 강조된 이미지는 고품질과 신뢰성을 상징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서 한국의 노동 비용이 중국보다 낮아져 공장 유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노조 문제 등 어려움이 있지만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기회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런 경제 현상은 장기적인 시야에서 분석돼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시진핑의 후퇴 정책으로 농민공 3억 명이 실업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국민들은 외부 세계와 고립된 채 민족주의에 빠져 있으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농민공들의 시위와 민족주의 폭발은 극적인 클라이맥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디테일과 감정적 긴장감으로 쓰여진 이 이야기는 중국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생생히 전달합니다.